(27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길에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다음 달 3일 만료되는 30억 달러 상당의 원엔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버냉키 쇼크에 대한 대책으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등 관련 법안 입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비밀 생산과 보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월요일 코스피 지수는 버냉키 쇼크 여파로 1,800선이 무너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강광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 1,800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82포인트 하락한 1,799.0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 계획을 발표한 것이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됐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2,487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 섬유의복, 전기가스업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기계, 음식료품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현대차만 0.25% 상승했을 뿐 모두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웅진케미칼이 매각 기대감으로 인해 3.38% 상승했고 대구백화점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CJ 제일제당 등 CJ그룹주는 오너 리스크로 인해 동반 하락했습니다. 네, 통신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다고 자세한 흐름 짚어주시죠. 네, SK텔레콤 등 통신주 주가가 LTE 주파수 할당 과당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주파수 할당에 대한 입찰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불확실성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K텔레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4.95% 떨어지며 닷새째 하락세를 이어갔고 KT와 LGU+도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전업종 지수 가운데 통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37% 떨어지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도 과도한 주파수 할당 경쟁으로 인해 이동통신 3사의 주가가 약세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 1.8GHz 대역의 주파수 할당 입찰에서 최초 4,500억 원에서 시작된 가격이 9천억 원대까지 치솟으며 무리한 주파수 확보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수익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며 주가 역시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LTE 주파수 할당을 놓고 업체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주파수 할당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통신사들의 절충안을 도출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주 중으로 통신용 신규 주파수 할당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우선중 4개 중 1개는 퇴출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우선주 4종목 중 하나는 퇴출 위험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우선주 퇴출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우선주 148개 종목 중 39개 종목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7개 종목이 유가증권 시장에 2종목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으며 거래량 미달이 지적된 경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가총액 미달, 상장 주식수 미달이 뒤를 이었습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곧바로 상장 폐지됩니다. 그동안 우선주 상당수는 상장 주식수나 거래량, 시가총액 등이 적어 소액의 자금으로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작전 세력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퇴출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1년간 제도 시행 유예를 거쳐 이번에 도입되는 겁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주식수가 미달된 경우 유가증권 유상증자 등을 통해 관리 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퇴출을 피하기 가장 어렵다며 저유동성 우선주의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고 상장 폐지 시 투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강광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7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길에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박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 경제 4단체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보무 LG 회장 등 총 71명의 경제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그룹에서는 해외 출장 중인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대표적인 중국 통인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합니다. 이 밖에 정준양 포스코 회장과 조양호 한진 회장 등 총 18개 대기업 총수들이 사절단에 동행합니다. 이번 사절단은 역대 최대 규모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 당시보다 2배가량 많으며 지난달 박 대통령의 방미와 비교해도 20명이나 많습니다. 사절단은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29일에는 박 대통령의 시안 방문에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다음 달 3일 만료되는 30억 달러 상당의 원엔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한중일 3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에 합의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의한 통화스와프 100억 달러만 남게 됐습니다. 양국은 통화스와프를 2011년 10월 700억 달러까지 늘렸다가 작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관계가 악화된 탓에 13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당시에도 일본은 한국이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확대 조치를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은 30억 달러 상당의 원엔 스와프 만기를 앞두고 한국의 요청이 없는 한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버냉키 쇼크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와 장기펀드 조세 감면 등 관련 법안을 조속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당정 협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미국발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 회복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며 기업들의 투자 문제 요인을 해소하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경제 민주화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의 안정적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비밀 생산과 보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전문 공개 여부를 놓고 기세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이 전격적으로 공개 결정을 함에 따라 상당한 파장과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지난 20일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하였음에도 NLL 반론과 관련해 조작과 왜곡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야 공이 전문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어 6년 전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회담 내용의 진위를 둘러싸고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전문 공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상반기 내내 국내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뱅가드 펀드의 한국 주식 처분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인 뱅가드의 한국 물량 정리는 다음 달 3일까지 완료되며 지난 18일 기준 전체 매도 물량의 약 92%를 처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뱅가드의 전체 매도 물량 규모가 최대 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물량은 5천억에서 6천억 원 규모에 불과합니다. 뱅가드의 지난 1월 6개 신흥국 상장지수 펀드의 벤치마크를 변경하면서 한국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도해왔습니다. 경기 불황에도 끝없이 오르기만 하는 은행 임원들의 불합리한 연봉에 대해 감독당국이 처음으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8개 금융지주 및 은행 등기 이사들이 지난해 순이익이 감소했음에도 더 많은 연봉을 받는 등 성과 연동 보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황이 포착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성과 보상 체계 모범 기준 준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일부 금융지주와 은행의 문제점이 발견돼 내달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지배구조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지주 회장 등의 연봉을 제한하지는 않았으나 공시 강화와 금감원의 지속적인 지도하에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일정이 나오고 또 중국 경기가 침체가 계속되면서 국내 경제에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증시는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자금 시장 위축이 예견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이른바 빚갚기에도 비상이 걸렸다고요? 예,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올 하반기에 도래하는 국내 기업들의 회사채 만기 물량이 20조 원에 달해 기업 자금 시장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STX 사태와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중국 경기 둔화 등 삼각파도가 몰려오면서 회사채 금리가 치솟는 등 대규모 신용경색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하반기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내 기업 회사채 물량은 19조 8,555억 원으로 올 상반기 만기 도래 회사채 물량은 웃돌고 있습니다. 월별 만기 금액을 보면 당장 다음 달 1조 7,681억 원을 시작으로 8월 3조 3,504억 원, 9월 4조 3,101억 원의 회사채 만기 물량이 도래합니다. 특히 10월에는 5조 원대의 회사채 만기 물량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면서 하반기 정점을 찍게 될 전망입니다. 네, 대규모 회사채 만기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가 초래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STX 사태로 회사채 시장이 이미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미국 양적 완화 축소와 중국 경기 침체 등이 겹치면서 하반기 국내 자금 조달 시장이 급속히 냉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외 악재로 회사채 금리가 급속히 상승, 자금 조달에 나서는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늘 수 있다는 것도 회사채 발행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최근 회사채 금리가 무섭게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1일 기준 신용등급 AA- 이상 기업 회사채 금리는 3.40%로 또 BBB- 이하 기업의 회사채 발행 금리도 9.95%까지 올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닥에 자칫 회사채 인수 수요마저 사라지면서 회사채 만기 도래, 자금 조달 실패, 만기 도래 물량 결제 불가, 회사 신용 등급 하락 등이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BBB- 비우량 회사는 물론 신용등급이 양호한 우량 회사채 금리마저 치솟아 자금난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 들어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는 대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 들어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한 한진, STX, 동부, 금호아시아나, 대한전선, 성동조선 등 6개 기업은 더욱 자금 압박이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특히 STX그룹이 5,800억 원, 동부그룹이 4,220억 원 등 이들 그룹의 경우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이 만기가 찾아와 자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금이 금융당국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제때 해법 마련에 나서지 않을 경우 위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들은 또다시 소일구 외환권 고치기에 나서기냐며 미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신용경색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신용경색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움직일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재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요? 네, STX 사태에 더해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중국 경기 침체 등으로 국내 자금 조달 시장이 이상 지원과 포착되자 금융당국도 대책 마련에 착수할 태세입니다. 신재훈 금융위원장이 이날 간부회의에서 직접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그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자금시장 경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신위원장은 회사채 시장의 경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스프레드 확대는 물론 취약 업종 중심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최근 건설과 해운, 조선 등 경기 순응 업종이 회사채 자체 상환 능력도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융시스템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일부 취약 업종을 포함해 기업 전반의 자금회로 해소를 위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적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증권부 안영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 스마트 TV의 성능을 최신으로 업그레이드해주는 에볼루션 키트가 영국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에볼루션 키트는 TV의 중앙 처리 장치 등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까지 동시에 최신 버전으로 바꿔주는 삼성만의 최첨단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영국의 유명 리뷰 매체인 트러스티드 리뷰는 최근 에볼루션 키트는 소비자들이 TV를 구매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2012년형 삼성 스마트 TV를 갖고 있다면 에볼루션 키트를 반드시 사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트러스티드 리뷰가 TV가 아닌 별도의 제품에 대해 단독으로 사용기를 게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트러스티드 리뷰는 지난해 에볼루션 키트 출시 계획이 처음 발표됐을 당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매체로 실제 사용해본 뒤 평가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트러스티드 리뷰는 삼성 TV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UHD 표준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TV 브랜드라며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세계적으로 1,300만 대가 판매된 베스트셀링 프리미엄 세단 벤츠 E클래스가 4년 만에 새로운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25일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더 뉴 E클래스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더 뉴 E클래스는 럭셔리 감각을 유지하면서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이 대폭 변경돼 E클래스의 트레이드마크였던 트윈 헤드램프 대신 싱글 헤드램프를 장착했습니다. 측면부에는 평행선 피처라인을 줘 역동적인 이미지와 함께 차량이 길어 보이도록 했습니다. 또 전조 후미등 모두 LED 전구를 적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운전자의 가시성을 높였습니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센서, 다기능 카메라, 브레이크 시스템 등의 주행 보조 시스템을 결합한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총 8개의 모델로 라인업이 구성됐으며 이번에 출시되는 모델 중에서는 국내 최초의 디젤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블루텍 하이브리드의 연료 소비량은 유럽 기준으로 100km에 4.1리터에 불과해 중형 프리미엄 세단 최고의 연비를 실현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 중 갤럭시 S4 LTEA를 출시합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4 LTEA 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출시 시기는 통신사의 LTEA 상용화 시점에 달렸습니다. LTEA는 현재 LTE 통신 속도보다 2배 빠른 최대 150Mbps의 속도를 지원합니다. 6월 24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